지난 가위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영구광 조지 4세 가위를 놓고 진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가위지만 실제로 왕이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완주군 의원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서남대 폐쇄를 위한 행정예고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온 종합병원이 서남대 인수에 나서 막바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185만 3,886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진안 가위박물관의 대표 유물은 바로 영구광이 사용했다는 가위입니다. 그런데 이 가위가 진짜 왕이 썼던 게 맞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하원우 기자입니다. 1820년대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4세가 썼다는 가위입니다. 영국의 골동품 감정평가 TV 프로그램인 포럼스에 소개돼 감정단의 찬사를 받았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영국의 판매상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올린 설명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위를 가지고 포럼스라는 감정평가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4명의 전문가 딜러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믿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판매자는 이 가위가 조지 4세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가 죽었을 때 다시 공방으로 되돌아갔다는 걸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들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건데 박물관은 감정단의 찬사를 받은 명품이라고 설명문을 붙여놨습니다. 전시업체에서 그렇게 쓴가 본데 그건 제가 찬사를 받았다고 그런지는 않았어요. 전시업체도 결국은 관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다 문구들을 만드셨을 텐데 감수를 안 했으면 제가 책임이 있나요? 전시된 가위 옆에는 조지 4세를 위해 이 가위를 만들었고 그가 소유했다고 적힌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당시 가위를 만들었다는 공방의 후손이 가위와 함께 보관해왔다는 종이 쪽지지만 이 또한 영국에 있는 판매자의 주장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딱지표까지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 어쨌든 그걸 유전자 검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서로서는 이 씨는 이베이에서 780만 원의 이 가위를 구입한 뒤 전시물 설치업체를 통해 3천만 원을 받고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이 씨는 가위가 진품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박물관의 설명문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이 썼다는 이 가위는 진안 가위박물관이 자랑하는 대표 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공박물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군 의원의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경찰 내사가 이뤄지고 의원직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모든 책임을 공무원 탓으로 돌리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와 관련된 다른 의혹과 소문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일가족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동료 의원들 역시 원칙을 저버린 완주군과 군의회 모두의 망신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업무 추진비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못하고 공무원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고 나고 다음번에 의원 출마하고 어쩌고. 이런데도 관련 공무원들은 혐의만 부인하고 있는 사이 완주군에서는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고위 공무원과 또 다른 군의원의 연루설은 물론 청경과 불법 주정차 관리 요원 등 다른 직종에서도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된 공직사회의 모든 부분이 함께 조사가 돼서 관련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
경찰은 곧 일가족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의혹과 소문이 잇따르고 있는 또 다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선안대 폐쇄를 위한 행정예고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차례 인수협상에서 탈락한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암대 폐쇄를 위한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최근 인수자로 거론된 부영건설은 정의사 전원 교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사실상 인수협상에서 배제된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선암대에 새로운 회생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부산의 온종합병원이 오늘 서남학원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온종합병원은 지난 4월 서울시립대, 삼육대와 함께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한 바 있습니다. 온종합병원의 정상화 계획서에는 330억 원 교비 횡령액 단계별 보전, 1,000억 원가량의 병원 재산 기탁, 부동산 수익금으로 500억 원 투자, 남원의 병원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1,400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은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서남대 인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학원은 빠르면 내일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정상화 계획서 검토와 학교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상화 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서남대 교직원들은 체불 임금 가운데 50억 원의 기부와 구조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330억에 대한 보존 계획이랄지 서남학원 전체 인수안이 있으면 무조건 폐교 전까지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라죠. 비리,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서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역 여론의 마지막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인구 규모는 국가는 물론 지역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인구가 8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건 지난 1964년.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해 2000년에 2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2009년에는 185만 4,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가 급기야 8년 만인 지난달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 들어 전북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저출산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 들어 전북의 신생아 수는 1,6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9명이 적습니다. 15세 이상 29세까지 청년 인구도 33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합니다. 청년 인구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3년 60만 4천 명보다 27만 명이 줄어 같은 기간 전체 인구 감소폭보다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 정책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장기적인 인구 변동과 영향을 분석해 전북만의 인구 정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방의 인구가 돌아가는 모습이 중앙의 인구 돌아가는 모습이랑 같을 수가 없거든요. 복지 혹은 보건 이런 분야에서 그냥 곁다리로 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구만을 좀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전담 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 정책 자문관까지 유촉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담 부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곧 경쟁력인 시대, 전북 인구가 한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느긋하게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인데요.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전북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10대와 20대에 치중돼 있어 중장년층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카만 연탄을 한 장씩 가슴에 품은 아이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작지만 큰 행복을 배달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김용현 씨 가족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1년에 2만여 장씩 제자들과 함께 연탄 배달을 해왔고 배식 봉사와 영어 교육 봉사를 해온 건 20년이 넘습니다. 올 한해 봉사활동만 1,045시간이 넘어 전북 자원봉사왕 가족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허약한 몸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서.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자 활동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원봉사자의 절반가량이 10대와 20대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30, 40대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노약자층이 많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어떤 전문 봉사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청장년층이 많이 참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덮일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시군이 잘못된 재정 운영의 페널티로 55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허남조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사업비를 인건비로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3억 7천만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으며 군산시는 9억, 전주시는 8억, 완주군은 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 인센티브는 14억 원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41억 원의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이 같은 감액 규모는 서울시의 84억 원, 세종시의 74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며 보다 철저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퇴직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이를 공모한 이사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교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이던 유 씨는 지난 2014년부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직위를 유지한 채 1억 1천만 원의 상당의 급여를 받고 이사장과 교장은 유 씨가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회의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가 제40회 애향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애향대상은 2009년 K리그 우승에 이어 올해 5번째로 리그 우승을 달성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인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로대상은 전북 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으로 오지 이동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인상학원 이동호 이사장이, 기업특별대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앞장선 천일재지 이용재 대표이사가 받았습니다. JTB 전주방송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창사 20주년 특집 다큐 당당한 노화 웰에이징이 고령사회를 맞이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도시의 노인 빈곤 문제 등 노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방송은 이 자리에서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이신후 원장을 새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아 쌀쌀했습니다. 밤 9시부터는 익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매우 춥겠고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눈은 1에서 3cm 안팎, 비는 5mm가량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눈이나 비 소식이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